자, 일단 이자 소득 먼저 볼까요? 이자 소득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예금 이자 받는 것들요. 15.4% 띄고 원천인수 하고 받는 이자, 이것도 이자 소득에 들어가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자 소득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뭐 10년 지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월납 150만 원 뭐 이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이건 뭡니까? 좀 공기업이라든가 좀 약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 공제라는 데가 있죠. 직장 공제회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공무원분들도 직장 공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30년 동안 거의 막 1억 이상을 갖다가 그 급여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이 직장 공제에다가 넣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그러면은 직장 공제 1억을 넣어놨는데 내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공제에서 이제 뭐 이 1억을 갖다가 이 불려가지고 이제 더 많은 돈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원금 1억과 이자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때 이 5천만 원, 이게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자 소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니 5천만 원을 받았으면 2천만 원 넘어가니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 내가 받는 이자 소득이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리과세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소득의 구분해서 봤듯이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고, 그다음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된다고 아까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 이자소득을 좀 자세하게 하면서는 지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넘어가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생각하실 때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아예 분리과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갑니다.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좀 다르다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네, 은행처럼 그 돈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간의 거래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든가 돈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이자 소득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거는요. 네,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배당소득 볼까요? 배당소득은 이제 우리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연말에 이제 배당, 네, 이 배당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 배당에 대해서 받는 소득이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것들은 좀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볼까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이제 배당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치킨집을 같이 하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치킨집을 갖다가 같이 하는데, 자, 친구하고 나하고 50대 50, 1억, 1억, 네, 1억씩 2억을 50대 50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자도 같이 공동사업자로 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2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경비가 한 뭐 1억 5천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 원 남겠죠? 이 5천만 원을 네, 이제 종합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종합세 신고할 때 내 친구 2,500, 나 2,500 해가지고 종합세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에.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출자만 돈만 대라 이겁니다.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돈만 대. 그래서 본인이 1억을 대고 내가 1억을 댔습니다. 사업은 그 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5천만 원 이익이 남았어요. 그럴 경우에 친구 2,500만 원 가져가겠죠. 사업소득으로 친구는 이제 어차피 이 신고를 했을 거고요. 나는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돈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원을 받을 때 친구한테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를 같이 했는데 손익분배 비율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으니 50%만큼 가져왔다. 친구가 나한테 줄 때 배당소득으로 해서 네, 배당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이해가시죠? 네, 배당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네.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정확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이게 되겠죠? 네, 아닙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배당소득은 100만 원만 받아도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100만 원만 받아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버립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자, 같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이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어떤 금융소득은 아예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돼버리는 게 있고 또 어떤 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무조건 종합과세 돼버리는 게 있더라. 라는 것들 오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이거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 네, 이런 것들 좀 유의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소득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뭐 근로자들이 받는 네, 것들 뭐 인정상이라는 게 다 들어가고요. 네.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고요. 사업소득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영리를 목적으로 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네,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3.3%를 띄고 받는 이유가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제가 강의를 갔을 때 그 회사에서만큼은 처음 온 거니까 너는 일시적으로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업소득으로 취급을 해줘야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종합소득 중에 이제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있겠죠. 연금 계좌는 사적연금, 공적연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네, 이런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들은 이제 직영연금, 그 직장 공무원이냐, 군인이냐, 뭐 사립학 교직원이냐, 어떤 이런 직책 말고요. 직역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래서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밑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것을 기초로 해서 받는 연금만 연금소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도 근무하신 분들이 있었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연금을 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냈던, 그 당시에 냈던 그거는 연금소득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금을 갖다 내가 반 낸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연금 소득을 안 볼까요? 자, 그때 당시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연금들은 자, 내가 돈을 냈습니다. 내 연금을 1억을 넣어놨어. 나중에 연금으로 1,000만 원씩 10번 탈 거예요. 내 돈 1억 내놔가지고 내가 1,000만 원씩 탑니다. 내 돈 내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득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단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요. 네. 그때 낸 것들에 대해서는 자, 너 이거 내니까 좀 힘들지? 그래. 연말정산할 때 말이야.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이거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줄게. 라고 한 게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가 소득공제 혜택을 봤으니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해서 연금소득세를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지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200을 받는데 자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어놓은 게 절반이고 그 이후에 부어놓은 게 절반이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비과세 연금소득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아예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100만 원은 연금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그럼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나눠주냐? 아닙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잡아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 개념, 이 개념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연금 계좌 있죠. 여기서 받는 것들은 이제 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금소득에 들어간다. 근데 이 사적연금 어떻습니까?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간다. 사적연금은요. 요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기타 소득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뭐 그다음에 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요거 위에 있는 거요. 이 연금소득을 연금으로 안 받고 중간에 내가 뭐 이 해약을 해버린다거나 연금 외적으로 수령한 것들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가 돼버리죠.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 발생하는 소득도 이게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소득도 이렇게 6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소득도 이제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좀 보고 갈게요.